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공작.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친 두 노인의 대화가 귓가에 맴돕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옆자리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건 말이야. 화가 날 때 내뱉은 그 말들이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지.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말들이 내게 다시 돌아왔더라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내뱉을까요? 그 중에서 후회하는 말은 또 얼마나 될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날카로운 말들, 그 말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온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의 부메랑 효과.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 우리 삶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40년간 대기업을 이끌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의 운명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는 업무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회의석상에서 가차없이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잘할 텐데. 그의 날카로운 말은 회사 전체의 공포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앞에서 떨었고 뒤에서는 그를 독재자라 불렀습니다. 은퇴 후 박 회장은 자신의 70세 생일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지만 그 많은 직원들 중 단 몇 명만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연회장에 홀로 앉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린 대로 거두는구나. 우리가 내뱉는 말은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던진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말의 상처. 시간이 치유하지 못하는 것.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상처는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 여사는 30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넌 항상 그 모양이야. 우리 엄마는 절대 이러지 않았어. 김 여사는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남편이 은퇴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왜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니?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내게 한 말들,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쌓인 벽을 이제 와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말의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더욱 그렇습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말이 시간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묵의 힘. 이 사장은 4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그는 즉각적인 비난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르지만 불은 그릇을 태운다. 화난 말은 불과 같아서 관계를 태울 뿐이야. 은퇴 후에도 이 사장의 생일에는 항상 많은 전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인생의 멘토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말을 참는 것은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의 세 번째 교훈은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의 선순환. 최 선생님은 4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학생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너는 이 부분에서 정말 독창적인 생각을 했구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그녀가 가르친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후 최 선생님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점차 사라져갈 때 그녀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들을 이제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뿌린 긍정적인 말도 역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의 네 번째 교훈은 긍정적인 말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과 사랑의 관계. 정 할아버지와 정 할머니는 60년 동안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결혼 비결을 물었을 때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 가지 말을 매일 했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면 충분했소. 정 할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화가 나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들의 자녀들은 증언했습니다.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셨어요. 말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의 다섯 번째 교훈은 말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의 유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사업,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강 회장은 대형 병원 이사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가족들에게는 항상 비판적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높은 기준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은퇴 후 강 회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 말들을 하지 않았는지. 그의 손자가 병상을 찾았을 때 강 회장은 힘겹게 종이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남기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말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의 여섯 번째 교훈은 우리의 말이 우리가 남기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관계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부메랑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말의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말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남기는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만들어낸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그 말들이 1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당신에게 돌아올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을 시작해 보세요.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의 유산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말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로 채워진 기억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 아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